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제 제가 매일 하나의 이슈씩 해서 페미 관련된 거, 여러분들도 제 주 시청자들이 페미에 워낙에 민감해서 저도 요즘에 페미 쪽을 이제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서 일단은 우리나라 페미에 대해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제 보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 왜 페미가 이렇게 창궐했느냐? 자, 왜 이렇게 창궐했느냐? 거의 창궐 수준이라고 보면 되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도 비슷합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도 비슷하고, 그리고 제가 정치인들을 왜 페미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다르게 느끼고 있다. 약간 불체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페미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더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페미를 인종까지 엮어가지고 해요. 인종까지 엮어서 해서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더 골치 아파요. 명분이 더 좋죠. PC로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페미가 왜 이렇게 창궐했느냐라는 걸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건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20대들 취업이 어렵다 막 이러면서 헬조선이다 뭐 3포 세대다 막 이래요. 자,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죠. 자, 똑같은데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도 자, 힘든 상황에서 뭐가 있냐면, 이 힘든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다. 탓을 찾아야 돼요. 그 와중에 여자들은 탓을 찾을 거리가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남자 때문이다. 우리가 다 같이 지금 20대들이 다 사실, 근데 그 탓이 아예 들을 가치가 없네, 그렇진 않아요. 여러 가지 정말 경제적으로 정치인들이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까지 만들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그 와중에 여자들은 남자를 탓을 돌릴 수 있는 카드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20, 30대 남자 여자 20대들 후반들 지금 취업 전선에 있는 사람들 보면 막 불만을 얘기합니다. 취업이 안 되고 집값이 비싸고 뭐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자, 지금 당장 집 살 거 아니니까 집값이 비싼 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할 것도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자, 월세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취업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는 맞아요. 자, 그럼 취업 들어가기가 왜 어려우냐? 이거는 분명히 기성세대들이 잘못한 것도 맞아요. 기성세대들이 잘못해요. 이거에 대해서 탓하는 거는 저는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의 20대들이 노력을 안 해요? 다 노력을 하죠. 열심히 하는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들한테 목소리를 내는 거 맞습니다. 저는 그거는 맞다고 보고, 자, 여러 가지인데,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탓하기보다는 이 탓까지는 좋으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는 맞으나 선을 넘어가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회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자들은 뭐냐면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남자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먹혀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궐이란 표현을 제가 쓴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잘 먹혀든 거죠. 세상 탓 플러스 남자 탓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더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때문이라고 하니 뭔 소리냐 이게. 우리도 지금 힘들어 돼지겠는데 우리 때문이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같이 남자든 여자든 지금 20대들은 같이 힘들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페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니들이 무슨 차별을 받았냐. 니네 엄마 아니면 니네 뭐 이모 누나들 언니들 뭐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모르겠는데 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차별을 받았느냐. 근데 지금 페미들 보면 20, 30대들이 주예요.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면 정작 진짜 차별받았던 사람들은 불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왜 차별을 받지 않은 세대들이 이렇게 하느냐? 남 탓하고 싶어서 그렇다. 남 탓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인 건 나 때문이 아니다. 여야지 내가 살 수 있어. 네. 결국 여러분들도 펜수를 때문에 여자친구 안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는 20대 10대 여자들이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인 걸 어떻게든 남 탓을 하고 싶은데 남자로 돌리는 거죠. 그게 먹히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그거는 웃자고. 그러니까 남 탓을 하면 내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를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20대 남자들이 무슨 죄야. 우리도 지금 니네랑 같이 힘든데 우리도 니네랑 지금 같이 힘든데 취업 안 되고 뭐 이런 건 같이 힘든데 왜 화살을 우리한테 돌리느냐 이거잖아요. 20대들의 불만은 제가 그거를 좀 공부하면서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게 대충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이 정말 시대의 똥을 밟았다라고 제가 얘기할 정도로 안쓰러운 세대인 건 맞아요. 예. 이명박 박근혜가 조져놓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정치인들이 젊은이들의 뭔가 어려움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 나와야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남녀의 문제냐 이거죠.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 여자 같이 힘들어요. 근데 여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남자라는 카드를 하나 더 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게 사회 플러스 남자.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이 모양 이 꼴일 거야.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20대 남자들이 페미에 왜 그러면 더 민감하냐? 같이 힘든데 왜 그거를 나한테 뭐라 그래? 우리는 같이 힘든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자를 적으로 만들고 있는 정말 양아치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예. 약자를 적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이 좀 더 심플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심플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들여다봤고요. 카톡을 보내세요. 여기다가 채팅 남기지 마시고요. 카톡을 보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지금 컨텐츠 만들고 있는 사람한테 죄를 뿌려요. 왜? 지금 개그 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참나.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페미가 창궐한 이유는 힘들어서 죽겠는데 남 탓을 막 하고 싶은데 플러스 여자들은 남자 탓까지 하면 내가 편하다. 내 마음이 편하다.
자, 우리가 냉정해 보면 우리 주변에 배 아프게 잘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남자애들 중에서도, 자, 여자애들 중에서도 배 아프게 잘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불경기다 물경기다 하는데 장사 잘 되고 돈 잘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패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런 거는 특수한 사례고 특수한 사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거는 특수한 사례다. 자, 그러면 특수한 사례는 특수한 사례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특수한 사례를 또 자꾸 들어요. 예. 그러니까는 내로남불 얘기를 듣는 거죠. 본인들도. 자, 그러면서 이제 패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평균 임금, 그 다음에 뭐 전체 CEO들 중에 몇 퍼센트만 여자 CEO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거야말로 특수한 사례 아닙니까? 예. 안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전체 CEO 중에 여자가 몇 명밖에 없다. 자, 그러면 남자들이 CEO가 되기 쉽습니까? 남자들한테 물어보면요, 그거는 남자 여자 같이 경쟁해서 그 소수의 사람이 된 거지 남자에서 쉽게 간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성 CEO는 거기는 자본주의에서 정말 경쟁에 치열한 경쟁에 이기고 이긴 사람들만 가는 정말 소수의 자리예요. 정말 소수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여자 차별을 한다? 자, 거기다가 여성들이 센 데로 가면요, 남자들이 찍도 못 써요. 그만큼 잘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일 잘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여초 집단에 가면 거기서 난다긴다 하는 여자들을 남자들이 못 이겨요. 네, 그런 거는 외면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여자들 일 잘하는 여자들하고 붙어보면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패미 관련돼서 앞으로 한 곡지씩 이렇게 정리하려고 오늘 이제 말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 패미가 뭐가 문제냐, 그리고 왜 이 패미의 20, 30대 한국의 남자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인데, 남 탓이 필요한 사회다. 근데 지금의 20, 30대들 사회 탓하고 하는 사람들 분위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와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여자들도 똑같이 힘든데 여자들은 남자 탓을 하나를 더 얹으면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거의 창궐 수준으로 퍼진다. 편하고 싶으니까 다들 창궐 수준으로 퍼지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얘네들이 차별받지 않은 세대들이 더 지랄 발광을 한다.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은 세대들이 탓을 하는데 차별받지 않은 남자들을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20, 30대들은 왜 우리한테 그래? 우리는 니들을 차별한 적이 없어. 뭔 개소리야. 펜스를 할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30대가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네,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페미니스트가 한국에 지금 창궐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홀스식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홀스식 분석을 해봤고, 이제 페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조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페미들이 급진적, 레디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워낙에 많아요. 예,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워낙에 많고 내로남불이 너무너무 많고 예, 많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는데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페미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달라요. 예.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페미가 달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지금 한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이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페미는 이분들은 여자들한테 부채의식이 있다니까요. 네. 부채의식이 있어서 여자들한테 조금 이제 대접을 해야 돼. 여자들 좀 챙겨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세대는 실제로 자기네 집에 어머니, 할머니, 누나, 여동생들이 차별받는 거를 보고 자라고 그들의 희생으로 본인이 올라온 케이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는 페미 정치인이다 얘기하는 건 여성들을 챙기겠다. 예. 여성들을 챙기겠다. 그 안에는 뭐냐면 그동안에 여성들이 억압받았던 게 맞으니까 본인의 성장 과정에는 그래요. 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장하고 있는 페미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페미와 이 결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세대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 정치인들을 뽑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양성평등을 반대하는 남자는 본 적 없어요. 네. 양성평등을 반대하는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똑같이 하자. 기회도 똑같이 하고 결과를 똑같이 하자는 건 말이 안 돼. 자본주의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다 다르되 기회는 평등하게 가면 되죠. 네. 그러니까 한두 명이 그런 거 가지고 발광하려면 나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 표창원은 안 그렇던데요. 표창원 표 안 주면 되잖아.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지. 나 저 새끼는 페미 얘기만 하면 하도 지랄해가지고 꼴배기 죽겠는데. 아무튼 네. 아무튼 이제 조금씩 다뤄볼 거예요. 네, 다뤄볼 거고 왜 우리나라에 페미가 많아졌는지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드렸고 왜 페미에 우리나라의 20, 30대들이 40, 50대들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페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정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결과의 평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공산주의 가자는 거 결과의 평등이 어떻게 갑니까? 결과의 평등 저는 완전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기회의 평등은 당연히 기회도 평등해야죠. 네, 기회는 당연히 평등해야 되고 결과는 당연히 평등해서는 안 되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더 좋은 결과물을 취할 수 있어야 그게 자본주의죠. 네. 하지만 기회는 평등해야 돼요.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 갈등은 해결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주장한 거고요. 네. 기회는 공평해야죠. 기회는 공평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잖아요. 기회는 공평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뭐 결과는 정의롭게였나요? 뭐 이런 슬로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회가 일단은 스타트가 똑같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불평등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논외로 특수한 케이스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표현 좋아해요. 예. 기울어진 운동장 페미들이 얘기하는 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기회가 똑같이 평등할 수가 있느냐 뭐 요런 얘기를 하는데 자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는 그럼 보자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혜택을 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자들, 페미들이 얘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이 봤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기울어진 운동장도 우리가 평등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여자들이 얘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을 수 있죠. 남자들이 생각하는 기울어진 운동장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페미들이 주장하는 거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거를 주장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매일 하나씩 한 꼭지씩 정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군대 얘기는 뺄게요. 군대 얘기는 그냥 무조건 차별이에요. 남자만 군대를 가야 되는 건 무조건 차별이 맞습니다. 그거는 여자들이 아무 할 말이 없어야지 돼요. 네. 네,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얘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 빼고도 할 얘기 많더라고요. 군대를 남자만 가는 건 무조건 차별이에요. 여자도 군대를 가거나 그 준하는 의무를 지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임신 얘기 같은 거는 무식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차별과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임신할 수 있으면 남자들도 임신해야죠. 근데 남자는 임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남자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임신을 하면 경력이 단절되고 육아하는데 육아휴직 쉽지 않고, 자,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의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우리는 공감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육아휴직을 법으로 무조건 쓰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아휴직을 쓰는 건 좋죠. 근데 문제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그냥 대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 육아휴직만큼 기업에다가 돈을 줘야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임신과 출산과 육아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예요.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들도 같이 들여다봐야 돼요. 네. 임신하는 게 무슨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임신해 주잖아, 이런 건 개소리,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고, 들을 필요가 없고. 자, 여성들의 그런 고민은 분명히 우리도 고민이 되죠. 내가 여자라도 아이를 낳고 경쟁해서, 그럼 회사에서 경쟁해서 뒤처질 게 뻔히 보이는데, 자, 이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러면 이게 남녀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자 여자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군대를 가는데 우리는 임신해 주잖아, 이런 거는 미친년들이고요. 무슨 임신을 해줘. 그런 애들하고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고요. 태극기 부대랑 똑같아요. 그런 얘기하면 태극기 부대랑 똑같이 무슨 임신을 해주긴 뭘 임신을 해줘요. 그런 애들하고는 대화 못하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대화할 수 없는 거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대화가 되는 영역에서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조금씩 저도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창궐하고 있는 페미니즘에 왜 20, 30대 남자들이 문제를 삼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